D-364 이 숫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대선이 36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년 남은 거죠. 촛불 시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고 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은데요. 시간이라는 게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좀 감춰져 있던 우리 사회의 여러 욕망과 모순들이 봄날 꽃피듯 터져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LH공사 사건이 터져나왔죠. 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국민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겠고, 굳이 비유하자면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빙산의 아랫부분들이 물 위로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마그마가 터져 나와서 이 마그마가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모르는 그런 국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5 이후에 생각해보면 70여 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앞만 보고 달라왔던 세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국처럼 나름대로의 시민혁명을 거치고 사회적 문제를 국면에서 해결하면서 온 사회하고 달리 누적되어 있었던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과제가 있고 소위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일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로 젖혀둔다면 빈부격차나 사회적 이런 계층 간의 모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와 권력이 서울 중심으로 모이고 하다 보니 이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존폐를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인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자생력을 거의 지역에서는 상실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진 LH공사 이 투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대단히 질이 나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이 계층 간의 이 갈등 부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뚝이 무너질 때는 우당탕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분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큰일 났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경우가 많죠. 사실 작년, 재작년 우리가 온 사회가 시끄러웠지만 조국 사태라든지 이번에 이제 서울의 이 부동산 값, 아파트값 폭등을 둘러싼 이제 특히 젊은 계층들의 불만,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위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 청년 실업자들의 증가, 노년들의 이제 노후 대책 없는 은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깜맞은 객으로 이번 LH 사건이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름대로 오랜 경험으로 이렇게 쭉 볼 때 이 부분은 정권 말에 5년짜리 단임제 정권에서 구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레임덕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대단히 이제 불길하고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이제 제 감이지만 듭니다. 공자님도 그 논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고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그것을 보고 못 참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역사를 볼 때 프랑스나 영국,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혁명의 발발 원인은 프랑스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앙시앙 레짐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모순들이 소위 이제 프랑스 피플들의 어떤 이 불만, 고르지 못함,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을 자극했기 때문에 오는 상대적 어떤 불만, 상대적 어떤 이 정의감에서 오는 그러한 폭발로 봐야 되죠.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바로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미국의 어떤 구조적 모순을 상대적 어떤 불만을 가진 계층들이 결국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내전을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20대 이후 제 어릴 때야 대통령은 당연히 박정희인 걸로 알고만 자랐던 이제 세대지만 그 이후에 벌써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수많은 대통령 치하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정치적 사건, 사회적 어떤 어떤 사고 이런 걸 많이 겪었지만 제가 이번에 LH 공사를 보면서 느끼는 감은 대단히 엄중한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아시죠? 밀레니엄을 앞두고 만들어진 대작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단순히 어떤 사고를 다룬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계층 간, 계급 간의 모순들이 녹아 있고 어떤 기득권자들이 이 시대의 흐름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위험을 맞아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침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는 귀족이라는 이름만 남은 어떤 몰락하고 있던 귀족계층을 대표하는 여주인공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남자 주인공, 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영국 사회를 이끌고 있던 소위 이제 시민계급, 부르주아지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고 있고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귀족 계급들이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자만감에 사로잡힌 부르주아지들이 결국은 타이타닉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뱃속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미래의 희망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겉으로 보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 보이지만 그 내부적 모순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LH 공사 이 투기 의혹 사건처럼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분노가 당면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서 뚫고 나오면서 1년 내내 선거 국면, 대선 국면을 앞두고 거대한 어떤 그 꿈틀거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다가올 어떤 그 엄청난 어떤 일들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눈앞에 어떤 문제만 급급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그때그때 시사적인 것들을 제 은밀한 말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D-364일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